강의사는 증시 각도기. 안녕하세요. 증시 쪽집게 요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각도기 박사안젤입니다. 네, 오늘은 뭐 기상 상태가 지난 주말과는 좀 많이 다르네요. 다르다고요? 네. 뭐가 달라? 뭐 난 좋은데 반도체 잘 올라서 좋은데요. 뭐. 그래요? 기분이 근데 내가 종목이 올라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 그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요? 이해를 못하네. 오늘 역시 사람 볼 줄 몰라. 아니 갖고 있었던 거 뭐 이렇게 본전에 때렸다면서 오늘? 아니 은행주 네. 원래 판다고 했잖아요. 본전에 때려서 나이스지 그 정도면 뭐. 잘 빠져나왔다. 그럼 잘 빠져나왔죠. 뭐 그 정도면. 근데 많이 다른데 좀 느낌이.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인데 역시. 다른 데 기분이 나빠요. 사람 그걸 잘 파악을 못하네. 만약에 여튼 하여튼 지금 빨리 끝내야 되니까 네. 일단 지수는 오늘 거래소가 1% 정도 상승해서 2,434, 네. 2,400포인트를 아주 잘 지키고 있고요. 코스닥은 0.7% 상승해서 833. 오늘 거래는 역시나 뭐 거래소 같은 경우에 8조, 코스닥은 13조 이렇게 거꾸로 계속 네. 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수급은 오늘 외국인이 이제 선물에서 8,3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방향을 좀 좋은 쪽으로 이끌었고요. 네. 개인이 거래소 2,100억 매도, 외국인이 530억 매도, 기관이 3,222억을 매수를 했습니다. 네. 코스닥에서는 1,000억 정도 개인이 매수를 했고요. 외국인은 1,300억 정도 매도했고 기관은 487억을 네. 매수를 했습니다. 뭐 등락 종목 당연히 오늘 장이 전반적으로 괜찮아가지고 좋았죠? 네. 상승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. 네. 오늘 뭐 아침에 이제 미국에서 그 SVB 은행을 퍼스트 시티즌 은행에서 이제 인수를 하면서 금융 위기, 은행 위기가 조금 잦아드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심리들이 많이 형성이 됐고요. 네. 그래서 오늘 괜찮은 뭐 출발을 좀 보였었고 거기에 따라서 뭐 2차 전지는 근데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약세로 출발해서 그래 조금 회복을 해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약세로 대부분의 종목이 마감을 했고요. 반도체 같은 경우에 오늘 하이닉스가 3% 정도 상승을 하면서 강세로 소부장들도 뭐 대체적으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. 특히 오늘 그 약간 잊혀진 업종이었는데 디스플레이가 뭐 강세를 좀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로봇하고 AI는 혼조. 뭐 로봇은 뭐 여러 가지 정부의 뭐 지원 정책이 좀 발표가 있어서 장 초반에 좀 상승해서 시작을 했는데 좀 힘이 좀 빠지면서 대부분 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. 로봇스타만 이제 그 LG에서 로봇을 좀 런칭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좀 상승을 했습니다. 일단은 뭐 기사를 제가 가져온 걸 말씀드리면 오늘 그 미 이제 10년 국채가 이제 4%까지 갔다가 최근에 쭉 내렸잖아요. 그렇죠. 금리가 많이 내렸다. 오늘은 또 많이 올랐습니다. 네. 그래도 지금 이제 추세선이 지금 붕괴된 상태고, 작년 그 턴 할 때 그 추세선을 연결하면 그 이제 추세선이 붕괴된 상태입니다. 지금. 그리고 더블탑이다 이런 분석이 좀 제기되고 있어서 그 금리가 올라가던 흐름이 이 추세적으로 저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이어보니까 쭉 우상향했는데 그게 깨고 내려왔다는 것이죠. 기술적 분석으로 따지면. 저점을 연결했을 때 그게 이제 한 뭐 30도 각도를 유지를 했었는데요. 그게 이제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 쪽에서의 부담은 좀 이제 많이 사그라들지 않겠나 그런 좀 분석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상향 추세들이 한번 금리 갔다 이런 얘기죠. 채권 쪽은 약세 흐름은 좀 이제 없어지지 않겠나.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거. 채권 가격에서는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안정세가 은행 쪽이라든지 그쪽에서도 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미국 상무부에서 이제 또 반도체법의 그 세부 조건을 좀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 나왔습니다. 뭐 웨이퍼 수율 등의 자료를 제출해라 뭐 이런 지금 요건도 있고요. 아주 중요한 자료죠. 기업의 재정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업성, 재무 구조, 경제성, 위험을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종류별 생산 능력과 가동률, 예상 웨이퍼 수율, 생산 첫해 판매 가격, 이후의 가격 변화, 뭐 연도별 생산량 등을 제출하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거기에 또 뭐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, 소모품, 화학품, 뭐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, 공공요금, 연구개발 비용 등도 제출하라.
돈을 주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보조금을 받으려면 이런 것들 다 내라. 이건 뭐 기업들의 거의 뭐 속을 다 알고 있겠다 이런. 우리 뉘앙스를 전공 좀 있잖아. 우리 느끼시고요. 전공 네. 가라로 한다는 거 있잖아. 가라로 써서 내는 미국한테? 거잖아. 가라로 써서 내는 거. 미국한테 이걸 가라로 썼다가 가로 되는 거 아니야? 가로? 괜히? 이것도 지금 이거 원래는 안 받고 싶은데 그냥 억지로 지금 보조금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가라로 쓰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요. 웨이퍼 종류별 생산 능력 이런 건 조금 이상하네요. 모르겠네요. 세부적으로 이거를 뭐 기업에서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. 뭐 근데 보조금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. 지금 상황에서. 그래서 참 난감할 걸로 그렇게 좀 생각이 공장을 됐고. 조그만 것만 지어주고 끝내지 뭐. 8인치 웨이퍼. 아니 근데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 뭐 30조인가? 아니 근데 TSMC도 미국에 공장 짓는 게 미국 물론 미세 공정 라인 10%이긴 하지만 대만 공장에 대비해서 5% 캐퍼서티예요. 아예 조금만 지어주는 거예요. 어차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같은 돈이면 뭐 당연히 대만이나 한국에서 짓는 것보다는 캐파가 작을 수밖에 없겠죠. 네. 여하튼 이렇게 좀 지금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불리하다기보다는 뭐 너무 좀 속속들이 요걸 한다.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오늘 트렌드포스라는 대만의 시장 조사 업체입니다. 얘네가 좀 잘 맞추는 측면이 있는데요. 작년에 정확히 맞췄지. 네, 디램 리포트를 지금 이번에 어제 냈습니다. 그래서 올 3분기부터 디램 수요가 이제 공급량을 한 1.9% 상회할 거다. 그러니까 그 공급이 이제 수요가 이제 타이트해질 거다. 3분기부터 이제 증가를 할 거다. 이렇게 예상을 했고 예. 그 영향으로 오늘 올랐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왔고 4분기에는 공급 부족이 조금 더 심해질 거다. 그래서 수요가 한 5.8% 정도 앞설 거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. 작년에 워낙 잘 맞춘 애들이라서 얘네들이 이렇게 하면은 영향이 있겠죠. 예,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뭐 이유는 뭐 뻔한 이유 갖다 붙였습니다. 뭐 챗 GPT, 뭐 인공지능, 뭐 신규 디램, 뭐 DDR5겠죠. 뭐 교체의 각종 뭐 IT 기기 수요가 뭐 반전할 거다. 저는 인공지능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오늘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. 인위적 감사는 없다. 예,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오늘 그 디스플레이주들 뭐 LG 디스플레이가 8% 오르고 뭐 선익 시스템, 뭐 야스, 뭐 그런 종목들이 몇 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JOLED라고 이제 일본의 OLED 하던 회사가 있는데 그게 또 파산을 했습니다. 실질적으로 뭐 원래 좀 캐파가 없었던 데라 하지만 좀 상징적으로 의미가 좀 있어서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 얼마나 투자를 열심히 하고 싶으면 LG전자에서 그냥 돈까지 빌려서 삼성은 디스플레이에서 돈을 빌리고 네, 그렇죠. LG는 전자에서부터 디스플레이가 돈을 빌리고 디스플레이가 돈을 못 버니까 이제 LG전자에서 돈을 빌려서 이제 3년간 이자율 6.06. 이 정도면은 우리 회사 내가 빌려줘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높은데 2년 거치 뭐 1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이제 빌려서 OLED 사업 강화에 투자를 하겠다. 뭐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요 요인하고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야스나 뭐 이런 거는 LG 쪽 계열입니다. 네. 그리고 삼성이 5조 원 정도를 아산 그 클러스터에 이제 투자를 해서 8.7세대 OLED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이제 OLED 이제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늘 상승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시장 조사업체 SNE라는 이제 리서치에서 작년 뭐 전기차용 배터리 업체별 판매 실적을 얘기를 하면서 뭐 작년에 한 690기가와트시 정도 요 정도면 뭐 한 800만 대 정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배터리 팩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1,2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배터리 10곳의 그 업체 비중을 보면 매출액은 10곳이 차지하는 비중이 71%, 예. 용량은 93% 네,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. 물론 CATL이 매출액 기준 마켓 쉐어가 27% 정도 되고요. 출하량, 그러니까 뭐 기가와트시 그 배터리 출하량으로는 40% 가까이, 39% 정도 됩니다. 요 차이가 좀 생기는 건 역시 저가용
LFP 이런 거를 많이 네. 이제 자국에서 판매하기 그렇죠.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액 기준으로 12.3, 출하량 기준 14.9 차이가 많이 나죠. 출하량은 마켓쉐어가 저기 CATL은 거의 40인데 매출액은 반 정도 되거든요. 근데 네. 출하량은 거의 3분의 1 정도 되니까 비싼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판매하고 있다. BYD가 그렇겠죠. 이제 전기차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매출액은 한 9.6, 출하량은 12% 정도. 이것도 높네요. 뭐 이것도 좀 싼. 출하량이 높은 거는 싼 근데 LFP니까. 얘네가 지금 전기차는 제일 많이 팔고 있거든요. BYD가. 그럼요. 아니 지금 저렇게 나오는 게 지금 테슬라를 제외하고 전기차를 의미 있게 파는 나라는 다 중국 업체들이죠. 그렇죠. 예. 자국에서 보조금 뭐 주고 했었으니까요. 중국이 22년도 660만 대 아닌가요? 그 대수가 어마무시합니다. 전 세계 중에 절반이 훨씬 넘어요. 그렇죠. 네. 여하튼 근데 올해 또 이제 중국 내수 시장은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지금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1, 2월 달에 내수 시장이 20%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내내 좀 공급 과잉 부분이 계속 지속되지 않겠냐 이런 지금 중국 내부의 뭐 이건 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전기차들도 지금 좀 안 좋아서 가격 막 내리고 전기차가 내리니까 일반 그냥 내연기관차도 지금 막 내리는 지금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네. 지금 거의 뭐 치킨 게임 수준으로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은 그렇죠. 네. 지금 그래서 저 LFP를 쓰고 싶어하는 자동차 업체들이 좀 있어요. 포드도 있고 뭐 그렇죠. 유럽 이제 뭐 업체들도 LFP 가격을 막 지금 다운 시키고 있으니까 네. 뭐 되게 싸 보이지 않겠습니까? 네, 싼 값에 완성차에서. 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완성차를 뭐 만들 그런 수 쪽에 좀 있으니까. 니즈가 생기는 것 때문에 국내 이제 3사도 이제 LFP를 하겠다 이렇게 뭐 어쨌든 뭐 ESS는 하는 LFP로 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오늘 그 하이브가 아니고요. SM이 한 3% 상승을 했습니다. 이제 그 공개 매수가 끝나서 오늘 아마 주식들이 다 이제 또 팔 수 있게끔 됐을 텐데요. 그 공개 매수 참여한 그 주식 이외에 44%는 공개 매수가 돼서 됐고 56%는 네. 공개 매수가 안 됐으니까 되돌려졌겠죠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한 거는 아마 이제 다들 미리 좀 떨어져서 오늘 좀 그렇죠. 상승한 이유가 있고요. 결론적으로는 이제 하이브나 다른 뭐 참여했었던 여러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손익을 보면 하이브는 특히나 이제 12만 원에 공개 매수했던 거 15만 원에 44%를 팔고 56%는 지금 그냥 들고 있는데 가격이 9만 원이면 손해잖아요. 그렇죠. 합산하면 손해죠. 네. 파는 거는 수익 실현을 했고. 네. 네. 손해인데 지금 6개월 동안은 또 팔질 못해요. 얘네가 장 내에서는 공개 매수로 산 블락 거니까. 걸려 있어서. 예. 그런데 이제 6개월 뒤에 어떻게 할 거냐? 팔겠죠. 네. 뭐 들고 있을 이유는 별로 없으니까. 이 주식은 오버행으로 잘 못 갈 수도 있겠네. 저거 주식 언제 네, 팔지 그래서 모르니까. 일단은 가격이 지금이야 뭐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이제 이슈들이 없어져서 하락을 다시 한 상태라 좀 이렇게 단기 매매도 붙고 그러긴 하지만 아마 그때까지는 조금 큰 폭으로 다시 올라가기는 좀 쉽지가 않다. 아마 내려갈 가능성이 카카오하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? 저거 다 인수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됐으니까 15만 원에. 뭐 이면 계약이 있을 수는 있겠죠. 아무래도 저거 충분한 가격에 인수를 하겠다는 논의가 일단은 있었을 것 모르겠어요. 같습니다. 카카오가 SM 주식을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하죠. 이걸 다 사서 네. 비상장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럼- 카카오 앵커에 붙여서 이제 할 건지 아니면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. 주식 교환으로 뭐 할 건지 모르겠어요. 걔네가 지금 카카오 엔터 상장 때문에 지금 이런 그 1년에 어떤 M&A를 한 건데 아직까지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. 그 사우디에서 투자 받을 때도 카카오 엔터 IPO를 하겠다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투자를 받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카카오 엔터는 상장을 할 거거든요. 근데 네. SM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카카오 엔터를 상장한다? 약간 그럼 제가 보기엔 걔네들이 그렇지. 원하는 가격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. 어떻게든 얘를 비상장으로 만들지 않을까. 좀 그 돈이 더 개인적인 들어갈 생각에서는. 것 같은데. 그래서 이거 돈이 많이 들잖아요. 네. 그래서 또 이거를 비상장인 회사랑 또 뭐 합병을 할 수도 없고 그럼 또 이게 또 약간 백도어식으로 들어오는 거라
좀 잘 모르겠습니다, 사실은 개인적으로. 제대로 하려면 비상장으로 만들고 하는 게 맞죠. 네. 그래서 물론 뭐 걔네 뭐 카카오 생각이 있겠죠. 뭐 돈을 어디서 꿔가지고 뭐 다 산 다음에 할 수도 있고, 예, 뭐 나머지 지분도 뭐 일단 뭐 그런 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.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카카오도 별 움직임이 없고 하면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. 그래서 좀 약간은 뭐 방어적으로 현재로는 네, 하이브가 물량이 터질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고 6개월간은 안 터지는데요. 예. 나머지 다른 종목들은 얘네만 이제 공개 매수한 이 물량이기 때문에 못 파는 거지. 다른 참여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? 네. 뭐 컴투스나 뭐 KB 이런 애들 팔 수 있어요. 그래서 네. 올라가면 아마 던질 가능성이 좀 있다. 오버행으로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러나 하이브하고 무슨 협의가 있었을 거로 저는 보여지네요. 뭐 그냥 하이브가 바보처럼 하이브하고 카카오하고 모종 네. 얘기가 있을 수는 있을. 그건 뭐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예. 주어진 그 조건 하에서 예측을 해보는 거죠. 네. 그리고 업종별 오늘 동락을 좀 말씀드리면 철강 금속이 2%, 기계가 2%, 운수창고가 1%, 운수장비가 1% 상승을 했습니다. 뭐 포스코홀딩스나 고려아연 등이 1, 2% 상승을 했고요. 풍산, 영풍이 2, 3%. 그리고 이제 원통형 관련해서 이제 TCC 스틸이라고 이게 한 6% 네, 정도 껍데기 만드는 회사. 네, 최근에 뭐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했었고요. 기계업종은 이제 한국카본이 9% 이거 리포트가 좀 잘 나오면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이제 조선주들도 좋았기 때문에 네. 얘는 근데 이제 기계업종에 소속돼 있습니다. 넥스원, LIG 넥스원이 4%, 두산밥켓이 4% 상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페노션이 오늘 그 BDI 관련돼서 뭐 반등이 좀 나오면서 뭐 좀 리포트가 잘 나오면서 6% 상승을 했고요. 네. 글로비스가 2%. 운수 장비 업종도 상승을 했는데요. 오늘 뭐 전반적으로 조선 업종들이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. 뭐 현대중공업, 한국조선해양, 삼성중공업이 한 2, 3% 상승을 했고요. 미포조선이 뭐 한 5%, 대우조선도 상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한국항공우주도 2, 3%. 반면에 오늘 의약품 업종이 마이너스 1%로 하락을 했는데요. 셀트리온이 한 4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뭐 서동진 회장이 복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관련 이상한 뉴스가 돌더라고요. 뭐 아들이 갑자기 뭐 자진 뭐 119로 가족들이 불렀다. 뭐 없어졌다고 이제 그걸 신고를 했는데 자진 또 119에 전화해서 어디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뭐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요. 뭐 그것 네. 때문에 하락했다기보다는 뭐 최근에 올랐죠. 최근에 복귀한다고 그래서. 복귀한다고 네. 해서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실현됐기 때문에 뭐 나간 게 네.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네.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뭐 나침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타로 며칠 하는 거라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이상입니다. 내일은 뭐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많이 오르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네, 뭐 저는 뭐 제 계좌는 신고가이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습니다. 앞에 계좌 신고가요? 아, 그럼요. 23년 신고가? 아니요, 사상 이제 하이워터 마크를 찍은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아닌 것 같은데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